소환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날 가결하는 날 저는 분명히 국회의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고 토론을 거쳐야 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는데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국회법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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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어떤 내용도 탄핵 소추안의 어떤 내용도 하나도 팩트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1년 후 지금 보면은 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제3자 뇌물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입니까?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국회는 해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멀쩡한 정통성을 가진 1571만 표를 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가진 대통령이 촛불 탄핵 세력들의 겁먹은 이 인간들, 이 국회 인간들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거 아닙니까? 1년 전 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1년 전 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속였습니까? 1년 전 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역사의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 똑똑히 밝혀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탄핵 소추시킨 이 국회의원 이 인간들은 국회 해산을 시키든지 역사의 처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역사 현장 똑바로 지켜보십시오. 저 뒤에 오는 저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저 뒤에 오는 저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악의 무리들입니다. 이 인간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이 인간들을 처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예? 이 잘못된 인간들을 처단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진실이 있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1년 전 이 인간들이 주장했던 그것은 모두가 거짓이고 좀 길 좀 비켜주세요. 의원님들 오십니까? 건방지 새끼 말이야. 이런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겁니다. 1년 전 이 인간들이 제시했던 어떠한 내용도 팩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악의 무리들을 똑바로 지켜봐야 됩니다. 이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장본인들 말이에요. 네? 똑바로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좀 이쪽으로 오세요. 너가 반성해. 출입문. 돌았다니. 이 인간들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나와주세요. 의원님 들어가십니다. 조지 화이팅! 네, 하지 마세요. 자, 우리 조지 대표. 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기호 7번 우리 공화당. 자, JBC 뉴스 애청자 여러분, 방금 이제 방송 시작에 앞서 조원진 대표 국회에서 이 탄핵 관련해 가지고 아주 성토했던 내용, 우리 공화당 지난 그 4.15 총선 때
홍보 영상 틀었습니다. 아까 조 대표님 그 영상 보면서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보고 계시던데 그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봐도 뭐 본인 스스로가 봐도 똑같죠. 지금 예. 그날 제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했던 예. 얘기가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안타깝게도 그대로 맞아 들어가서 예. 참 마음이 아프죠. 대통령께서 정말 죄 없는 대통령이 오늘 1322일 1321제입니다. 22일째 감옥에 계신 현실도 그렇지만은 국민들께서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완전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도 아직도 그 현실을 정확하게 잘 못 인식하고 계시다. 그야 뭐 우리 잘못도 있지만은 아무튼 좌파들 또 사회주의자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은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조 대표님 별칭이 뭔지 압니까? 최근 별칭이 옛날에 이제 곰돌이죠. 곰돌이. 조원진 대표를 별칭을요 조스트라다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원진 대표의 조자와 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자 아닙니까? 점성가고 하여튼 뭐 이래 예언하는 것마다 다 적중시켜 가지고 노스트라다무스라는데 그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는 이제 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처음으로 이제 규정을 했고 또 파시오 정권, 전체주의 정권, 또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 역적당 그 정당을 좌파 이중대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게 지금 현재 시간 지나가면 다 적중되고 있어요. 그게 적중시킬 수 있는 그만큼 이게 어디서 그런 어떤 생각이 나오고 그렇게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정국 예. 2016년 9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 탄핵 정국의 정확한 예. 진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예. 그 자체가 불이다라는 예. 것을 알았다는 거고 두 번째 제가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야당하고 협상을 제일 많이 해봤잖아요. 예. 요즘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추미애 제 양반하고도 내가 참 이명박 정권 때 예. 공무원 그 노동개혁 예. 공무원 연금이 아니고 노동개혁을 했는데 그때 죽다 살았는데 요즘 보면 예. 그때 정치권을 떠나야 되는 거를 예. 알아가지고 저렇게 애를 미기는데 아무튼 야당하고 협상도 많이 해보고 대화를 많이 해본 바로는 예.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그냥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아니다. 예. 그들은 골수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고 예. 반미 예. 또 철저한 이 반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뭐 이런 예. 부분에 뭐 몇십 년간 예. 그러한 활동도 했고 그러한 일정 잡혀 있는 예. 그런 상황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가는 길은 내가 그렇게 갈 거다. 실제 이런 걸 아는 거죠. 그 대표께서는 그 추미애 그 장관을 이제 정치인 시절에 많이 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추하죠. 솔직히 말해서 예. 이번에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 전에는 설마 저렇게까지 저를 추미애 그 대표 때 저 고발했잖아요. 예. 제가 이제 그 지난번 그 서울역 예. 서울역 집회에서 판문점 선언은 거짓이다. 예. 북핵 폐기 프로그램 로드맵이 없는 예. 판문점 선언은 안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제가 뭐라 욕을 한마디 했어요. 예. 그래서 저를 고발했는데 물론 뭐 무죄 나왔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아무튼 정치인이 법에 너무 관여를 하는 것은 그 상권 분립에 맞지 않고요. 예. 상권 분립에 맞지 않다는 것은 기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큰 그 체제 반체제 상황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요즘 추미애 장관을 보면은 한번 뭐 대통령은 좀 하고 싶은가 봐요. 예. 그런데 기회는 안 오지. 뭐 이낙연, 이재명, 김경수 뭐 저는 김경수 이번 항소심 2년이 끝났다고 보지 않는 이유가 예. 꼼수가 너무 많다. 재판 과정에 그런 걸 보는 거고 추미애도 뭐 그렇게 해서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예. 오선 국회의원이 그걸 던지고 법무부 장관을 간다. 뭐 이것은 검찰 개혁은 명분이고 그렇죠. 지역적으로
그 좌파들이 보낼 때는 호남 필패로라는 게 항상 멍해예요. 예. 호남 후보가 앞서가면은 호남 필패가 되지 않느냐. 음. 뭐 이런 게 있어서 추미애 장관도 그 뭐 김경수 날라가고 예. 조국 날라가고 뭐 등등등 웬만한 사람 남은 사람이 없죠. 예. 안희저이도는 뭐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이 저리 돼버죠. 예. 자기한테 기회가 있다 이래 보는 건데 착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추미애가 어찌 보면 이제 오늘 윤석열이가 여론조사, 뭐 국민일보 국기수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가 1위를 나왔습니다. 이제 여론조사에서 처음 나왔는데 뭐 다 추미애가 이래 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엑스맨인가? 네, 추미애가 아니 저쪽에 누구야? 김경수 그 바둑이 트루킹 사건 또 그또뭐 마찬가지고. 아무튼 트루킹을 밝혀내 준 게 예. 추미애인데 예. 윤석열 오늘 지지율은 예. 저는 뭐 사실은 윤석열 씨는 문재인 정권의 이 국정농단, 예. 거짓 국정농단 조작,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예. 그다음에 보수 정권의 괴멸, 예. 뭐 이런 부분에 앞장섰던 문재인 정권의 좀 나쁘게 표현하면 주구다. 주구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 몇 프로, 30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좌파들은 아무튼 좌파 연대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낼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오른쪽이 51%를 넘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선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윤석열은 큰 아킬레스가 있잖아요. 예. 전직 대통령 2번, 또 대법원장 등등 이 문재인 정권이 망나니 칼을 휘두를 때 그 칼을 휘둘렀던 장본인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지금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또 여론조사가 이제 앞서 나가면 알아서 기는 자들 많이 넣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유튜브들 중에서도 이제 몇몇 유튜브들이 윤석열 쪽으로 다 기울고 있고 또 보이지 않게 정치권 원래 뭐 우리 그 그렇게 보수 유튜브 중에서 제가 뭐 거명을 안 하겠지만은 예. 뭐 힘 있는 쪽으로 뭐 황교안 나왔을 때는 황교안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가다가 안 받아주니까 뭐 따로따로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황교안 욕하다가 깨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이슈로 전환했다가 이제 윤석열이 나오니까 급속도로 윤석열이 가죠. 윤석열이 팔이 근데 결국은 그게 한계인데 지금 신당에 창당하는 그런 아래 쳐다보면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지금 주호영도 반대하고 김종인도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 안철수의 신당 재기설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윤석열의 정치 등장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고 많이 하는데 지금 새로 신당하는 사람들 저는 뭐 과반 반토 이상들이 다 윤석열 지지로 간다. 그래서 아무튼 그 구도를 짜려고 할 거다. 그래 보면은 판을 대강 우리가 보잖아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지금 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반체제의 상황, 그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문제 여기에 주도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윤석열의 정말 석고대죄,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말 사죄, 막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저는 뭐 40%까지는 얻을 수 있어도 그 이상 얻기 힘들다. 그러면은 우파는 그냥 괴멸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이제 앞으로 윤석열이가 조 대표께 이제 같이 한번 합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아니 어차피 윤석열 그 과정을 자기의 어떤 그 외형을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을 손을 잡지 않고는 아무튼 그 탄핵의 문제가 아직 다 결말 내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아직 감옥에 지금 1322일째 계시고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고 자 그럼 다 끝난 다음에 윤석열이가 자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안 거 아닙니까? 본인도 문재인 정권의 망나니 노름에 칼을 들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든지 뭐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윤석열이
좀 뜨면 윤석열 쪽 갔다가 예. 황교안 뜨니까 황교안은 뭐 무조건 대통령 후보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게 지금 예.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가 얼마 전 울산시당 예. 개소식 때도 그렇고 서울 대구시 그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우파가 바뀌어야 되는 게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지금 소위 보수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예. 탈이념화하자. 그거를 명분을 세우면서 이성만 건국 대통령도 내려놓고 박정희 박정희도 대통령의 내려놓고.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성공도 내려놓고 그럼 한강의 기적도 내려놓자는 건데 자 그래 되면은 왼쪽은 아무튼 당은 나눠져 있지만은 새빨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더욱더 새빨갛게 이념화를 하고 있고 친중 친북 행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른쪽 보고 이념화 되지도 않은 오른쪽을 보고 이념화를 탈이념화하자. 아니 지금까지 보수가 무슨 이념화가 있었습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보수는 그 위대한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서 대한민국 이렇게 왔지. 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념화가 돼가 있고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특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그런 이념화가 잘 돼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탈이념화 하자 하는 것은 그냥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를 갖다 바치자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다. 조 대표께서는요. 지금 보수의 시대 정신은 어떤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두 가지냐. 제가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수도 체계적인 이념화가 돼야 된다. 그 대한민국의 이념화는 어떤 이념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까? 뭐 저희들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와 공화, 국민제국, 공화주의라는 게 다 우리 이제 당원들은 대강 아시는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돌아온다. 국민 주권, 국민 재민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참여, 시민들의 성숙한 참여라는 거죠. 예. 세 번째가 좀 이 좌파들이 자꾸 이용하려는 것이 법과 체제 질서에 나름대로 통제, 그러니까 애속이 되지 않은 자유로운 통제, 시민 참여에 의한 통제.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공화의 가치인데, 자 거기에 자유 없는 공화가 없듯이 공화 없는 자유도 없는 거예요. 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하냐 공화국이라고 하고 민주주의하고 공화를 다 얘기하지만은 자유가 없다고요. 그렇기 기본적인 이 이념은 자유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또 시장 경제에 대한 또 우리가 왜 안보의 문제를 미국과 같은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화 하는가라는 그런 이념의 정립들이 좀 필요한데 그것을 가장 먼저 한 정당이 이제 우리 공화당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선각자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현재에 대한 몸부림치는 그 분노,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아픔 이런 국민들을 그걸 다 껴안고 미래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그림도 다 그렸고, 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부분을 자유민주 체제가 이겼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적 통일을 요구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명맥을 이어가면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파를 이끌었어요. 보수를. 지금은 탈인물주의를 해야 된다. 저는 탈이념화는 반대하고 탈인문주의는 찬성을 하는 게 이제는 보수가 우파가 저 토착 세력들, 토착 사회주의 세력들을 이기려면은 보수가 민초 정당화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황교안, 제2의 윤석열, 제2의 누구 뭐 지금 나왔던 안철수부터 해가 이런 사항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선거는 실패한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면 결국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자체가 김종인이가 탈박정희, 탈이승만, 탈박근혜 그리고 나가가지고 탈보수, 보수를 치우겠다라는데요. 그럼 그 자체의 정당은 지금 없는 거지. 거의 없는 정당이고. 왜냐하면은 지금은 좌파들하고 싸우려면은 지금 인물도 마땅한 인물이 없는 데다가 자 그러면은 이념화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것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노한 민초, 분노한 국민,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정당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도 황교안 사태를 겪으면서도 지금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우리 몇 명의 대통령 후보들도 접해봤잖아요. 너무 거품이 많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 후보랄 정도 될 사람이면
뭐 우리 정병철 선생님 잘하잖아. 5시간 6시간 공개 토론해라. 예. 요즘 유튜브들 뭐 다 모아놓으면 한 몇백만 보는 유튜브 되잖아요. 예,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부터 해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뭔지, 이념이 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언론에서 조금만 반문재인 노선만 걸으면 띄우고 예. 또 어떨 때는 방박근혜 노선만 띄우면 띄웠다가 예. 뭐 이런 식으로 인기 영합주의로 가는 시대는 예. 끝났다. 예.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벌써 우리가 2017년 8월 30일 날 창당 그 전부터 우리 공화당의 가치를 벌써 정립을 했고 예. 우리 공화당은 민초정당이라고 선언을 해버렸다고요. 네. 이제는 저들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게 이용했지만 아까 그 광고에 나왔지만은 국민의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 이게 이제 우리 광고에 나갔잖아요. 이제는 국민들이 이 분노한 민초들이 만드는 정당이 예. 조금은 어려워요. 제도권의 언론들이 실어주자 어렵지만은 예. 그 정당의 승리가 100% 다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지 않으면은 100점100패예요. 인물 위주로 가면은 또 지는 겁니다. 조 대표님, 반문연대 지금 결국 이제 정치권에서 김무성이 등 해가지고 반문연대를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반문연대 시즌 2가 개막됐는데 그 반문연대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반문연대는 뭐 시대마다 자꾸 바뀌니까 빅텐트 뭐 윤상현도 하고 김무성도 하고 뭐 빅텐트 했다 반문연대 했다 그러는데 예. 결국 핵심은 내각제 세력들이다. 예. 뭐 명분은 탄핵 세력들 탄핵 세력들이 내각제 예. 주창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반문연대의 핵심은 그냥 문재인만 반대한다. 이건 너무 초라하잖아요. 예. 좌파들은 벌써 20년, 30년 장기 집권을 펴겠다는데 문재인 반대하는 사람 다 모여가 하자. 예. 이것은 무슨 정권을 잡겠다는 게 아니고 예. 무슨 그냥 반문재인만 하면은 나라가 제대로 됩니까? 왜 경제가 예. 좌파들이 잡으니까 경제가 이렇게 무너진다. 예. 왜 언론 방송이 이렇게 편파적이고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코로나 계엄령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가에 예. 대한 확실한 가치 정립이 필요한데 이것은 오른쪽의 가치는 탈이념하고 버리자. 그래야지 뭐 박근혜도 버리고 박정희도 버리고 이승만도 버린다. 오른쪽의 가치는 버려놓고 반문연대는 모이자.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 그런 얘기하면요. 진짜 저 그냥 쪽팔리는 얘기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아니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제는 예. 국민들을 설득해. 내가 한교안 대표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예. 야당의 지도자는 두 가지 큰 덕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 희생이다. 예.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그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희생을 통해서 국민을 감동시켜야 된다. 예. 그러면 그 희생과 감동의 지도자가 국민을 앞으로 이끌어갈 텐데 예. 지금까지 만들어진 지도자가 아니고 저는 뭐 30대 40대 지도자도 지금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소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도자는 지금 좌파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예. 무너뜨려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이 확고한 지금 좌파 권력 다 장악 대법원부터 헌재 예, 뭐 이제 검찰까지 이제 공수처장 다 장악돼 있는데 국회도 장악돼 있어. 예.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 한 사람 내세우면은 예. 또 그들에 의해서 불행한 일들이 생긴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이 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예. 다음 대통령이 보수파가 잡아올 때 그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에요. 국민 후보라는 게 국민의 이 감동, 희생, 본인의 희생을 통한 그러한 총 국민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아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좋아했다가 당해보고 저 사람 좋아했다 당해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벌써 우리 공화당 이래 다녀보면요. 뭐 처음에는 막 하다가 지금은요.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00명, 2000명의 당원이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물론 우리 당원들이 피눈물 나는 저 서명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것 같죠. 다 지켜보는 거야. 다 지켜보면서 그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신데 뭐 우리 공화당의 단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분석하는 것은 이제 오른쪽에도 이념화 정당이 있어야 되고 그 이념화 정당의 뿌리는 국민의 민초의 분노, 민초의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구국의
민초정당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인물 위주로 가면 이번에 뭐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100점 예. 100패예요. 자, 그러면요. 백승백패라 했는데 다음 대선이 정권 교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으로 가면 안 되죠. 지금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같은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예. 40%까지는 갈 수 있는데 예. 그걸 뛰어넘질 못한다는 거야. 그 그걸 한계성이 바로 뛰어넘는 게 바로 이 국가관이 철저하고 정체성이 예. 철저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본인이 칼을 힐들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예. 선언을 해야 돼요. 음. 그리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찾아뵙고도 석고대죄하고 그때 정말 잘못했다는 걸 해야 된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박근혜 예. 대통령께서 이제 예. 그 51.6%인가 얻으셨잖아요. 예, 예. 그때는 예. 어떤 분위기냐. 예. 보수가 예. 하나로 뭉쳐가지고 손에 손잡고 투표장 가자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안 되면 못 이겨요. 아무리 해도 국민만 힘들게 하는 거야. 그 분위기를 하려면은 전체가 통합을 가야 되는데 반문연대가 아니에요. 예, 예. 전체가 통합 구도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이 말한 대로 탄핵의 강을 건너면 그걸 건널 수 있느냐. 제가 말했는데 탄핵의 강 잘못 건너면 다 빠져 죽었다.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것은 탄핵 시점에도 중요했지만은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냥 듣고 가겠다, 묻고 가겠다. 이건 절대 왜 안 되느냐? 국민들이 투표장을 안 가요.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자 이번에 하면은 대통령 탄핵도 역사적으로 바꿀 수 있다. 예. 이번에 하면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국민의 힘에 의해서 더 이상 권력을 장악하고 또 대의 정치를 훼손하고 예. 일당 독재로 가지만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이 모여가지고 54% 55%의 지지를 받으면은 누구도 감당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어정쩡하게 가면 투표장을 안 갑니다. 그래 되면은 결국은 좌파들은 고정의 투표율이 있던데 우파는 자꾸 투표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40%까지 어느 단일 후보 나오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51%에서 55%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게 그래야지 이기잖아요. 근데 저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일 후보를 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흘러간 안철수 얘기하고 앉아있지. 탄핵 배신자 뭐 역적이라 하는 김무성이는 뭐 멀쩡한 대통령 배신해가지고 등 뒤에 칼 꽂아놓고는 킹메이커 한다 하지. 또 뭐 좀 유승민 얘기 나와요. 그다음 오세훈도 얘기 나와.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보면서도 그거밖에 안 되냐. 저는 지금도요. 그런 역사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물러나면은 새로운 인물이 눈에 보여요. 아니 언론 방송 좌파 언론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흘러간 인물들 앞장 세워가지고 이 사람 몇 프로 나오는데 이 사람 몇 프로 나와요. 이렇게 하다가 윤석열도 이제 무너져 본다고. 자 그러면 이제 왕자왕 우왕자. 우리가 보세요. 반기문. 그전에 앞에 있었던 사람 쭉 다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그러면은 국민의 마음을 못 읽은 거야. 이 상황들을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대단히 심각하다. 지금도 인물 위주로 인물 찾으러 다니는 국민의힘 당은 정신없다 이 사람들. 지금은 자 다음 서울 보궐선거 부산 보궐선거 좋지.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국적인 골기가 일어나야 돼요. 그거 선거 제가 얘기해요. 선거를 이길 수 제가 이게 대통령의 이제 그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좌파들이 뭐 대통령 내놓으면 정치 선거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이 판을 정리할 수 있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용서할 사람도. 오늘 이제 제가 조 대표님에게 이제 질문 요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오늘 조 대표께서 전체 다 이제 모두 발언 형식으로 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질문 던질 게 없네 보니까. 하세요. 자, 이 김종인이가요 이제 5개월 됐습니다. 김종인 체계. 자, 김종인이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죄에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를 붙고 했는데 결국 그런 얘기 놓자마자 대구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더불당에 비해서. 김종인
5개월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인 영감님 저 외대 선배예요. 그런데 그 영감님 외대 나왔다는 거 되게 뭐 별로 안 좋아하던데 예. 아무튼 이 국민의힘당이 지금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은 뭐 좀 올라도 그 지금 좌파들 문재인 정권이 하는 저 이 실정 예. 실패에 비하면은 이건 안 되잖아요. 예. 왜 안 되냐 하면은 선거할 때 예.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내가 당선되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는데 일조하겠다. 또 문재인 정권 끌어내는데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뭐 예. 보수 우파를 지키겠습니다. 해놓고는 예.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내리고 이제 뭐 탈 이념화 하자 뭐 5.18 묘지 가가지고 뭐 사죄하고. 자기가 국보위 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자기 혼자 가서 빌면 돼요. 그런데 뭐 비상대책위원회 되기 전에 가서 빌어야지. 예. 왜 비상대책위원회 보수 정당이 가가지고 석고 대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동행이란 걸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니 영남권이 지금 인사도 다 죽고 예산도 다 죽었는데 인구에 비해서 계산을 해보라니까. 그런데 무슨 또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요 국민의힘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예.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정치 배신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권자한테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고 예. 정치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유권자하고는 생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이래 하니까 영남권은 뭐 특히 대구 경북은 가두리 아니냐. 우리 이래 해도 대구 경북은 누구 찍을 때 있노? 천만에. 저래 되면요 대구 경북 30% 민주당 찍어봅니다. 왜? 이념적 가치도 버리고 지금까지의 역사도 버리고 모든 거 우리 유권자한테 약속했던 거 다 버려버리고 엉뚱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국민의힘당은 끝났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국민의힘당을 국민이 버려야 된다. 국민이 이제 국민의 힘이 아니고 이제 국민이 아예 국민의힘당을 버려버려라. 그러면은 버려라. 국민이 국민의힘당을 버리면은 그때 길이 생긴다. 예. 그때는 새로운 인물들도 눈에 보일 거다. 지금같이 국민의힘당이 앉아서 국회에서 적하고 앉아. 그러면은 국민들은 조원진이라는 사람은 저 혼자 있으면서도 당도 만들고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고 있는데 103명이 사람이 적다 하면 뭐라 하겠고 그다음에 내가 조영 원내대표한테도 계속 원내대표는 친구 아닙니까? 친구죠. 그런데 주 대표가 발언을 문재인 정권이 파쇼 정권이라고 했으면 파쇼 정권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것은 나라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파쇼 정권이라 했고 본인이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 독재나 파쇼 정권하고는 싸우는 게 국회의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렇죠. 싸우지 않고 왜 파쇼 정권이라 그래요? 말로만 그러면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요. 국민의힘당이 국회의원이 누가 있나? 보면은 뭐 곽상도 정도? 뭐 그 정도 있는 거 아닌가? 윤희숙인가? 예. 뭐 그 정도 뭐 보이지 나머지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야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덜 돼 있다. 그런데 그런 정당에서요. 왜 김종인이라는 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는지. 용기가 없는 거지. 용기가 없는 거지. 비대위원장 좌파 독재 정권하고 당대표만 해서 당을 이끌어서 이 정권하고 싸우려면 목숨 걸어야 된다. 목숨 걸어야죠. 과거 다 뒤질 거고 뭐 다 할 거예요. 뭐 목숨 걸어야지. 그런 용기가 없는. 내려놓을 게 많은 거야. 저는 용기라는 표현도 그렇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내려놓을 게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뭐 그렇게 내려놓을 게 많나? 뭐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자기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재산도 내려놓고 뭐 가정은 뭐 지켜야 되겠지만은 뭐 나름대로의 자기에 관련되는 뭐 이익이나 이런 거 좀 내려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그래서 같은 제가 한 10년을 같이 했던 동지들로서 아쉬운 것은 역사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지금 이 시기에 그 국민의 명령 또 역사의 책무를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그 12월 9일 날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 소추한 그때였어. 너 책임져라.
그냥 이래 되면은 좌파들한테 정권 상납하는 거다. 그 책임 누가 김무수 유승민 보고 책임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책임을 집니까? 나라가 다 빨갱이 비슷하게 막 새빨갛게 변하고 있는데 미국하고는 거리 두고 친중 쪽으로 가고 친북 쪽으로 가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기가 했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그게 대한민국의 체제라든지 정통성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큰 잘못을 한 정치인들은 이제 또 물러나라 하는 게 저의 평소의 소신은.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물러서야지. 좀 더 이제 4년 뒤로 이제 전으로 가봅시다. 4년 전으로. 4년 전으로요. 조 대표님 아까 내려놓아야 된다 그랬는데 삼선 의원을 내려놓고 따지고 보면 이 길로 들어선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 안 합니다. 다시 아쉬운 것은 예. 저밖에 없다는 게 아쉽지. 예. 그것 또한 뭐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어떤 계기에서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삼선 의원이 잘 나가던 의원 말하자면 이제 뭐 삼선 의원은 국무총리하고도 안 바꾸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민초들 관계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와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해서 앞장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말이죠. 저는 그 지역도 대구지만은 그렇죠. 재선 때는 그때 지금 경북지사가 그 시골이잖아요. 예, 김천에서 1등 득표율. 이낙연 씨도 시골이잖아요. 예. 2등. 제가 3위 했어요. 예. 광역시에서는 최고 많은 득표를 광역 제가 1등 했는데 예. 아무튼 삼선 때도 제가 거의 6%인가 예. 막 그중 70%에 예. 가까운 득표를 얻었는데 제 상대가 없죠. 예. 뭐 할 거 다 했죠. 원내대표도 다 했는데 예. 저는 가만히 있으면은 사선 원내대표 당대표도 가고 하는데 누군가는요. 예. 누군가는 이 탄핵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옆에서 뵈면서 저분은 돈하고 연관될 분이 아니에요. 예. 두 번째는 저분은 불의하고 타협할 분도 아니야. 그럼 이것은 거짓이다. 예.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확인한 루트가 있고 다 했잖아요. 예. 불입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이 아무리 나라가 좌파들한테 넘어가고 예. 뭐 좌파들이 그 굴종하는 사람도 많고 탄압도 심해도 누군가는 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아까 여기 앞에 영상을 봤더니 예. 저게 이제 탄핵 1년 되는 예. 날 아닙니까? 예. 예. 탄핵 소추 1년 되는 날. 예, 그 2017년 12월 9일일 거예요. 뭐 당당하잖아요. 솔직히. 뭐 앞에서 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좀 변함이 뭐 말 변한 거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뭐 그렇게 두렵지도 안 하고. 예. 단지 하나 한 분의 국민이라도 한 분의 국민이라도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 예. 또 불의와의 싸움, 예. 거짓과의 전쟁, 예. 또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 그다음에 정말 힘든 그 구국의 투쟁, 예. 막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예. 저 정당이 큰 선거, 뭐 보궐선거 빼고 큰 선거에 2번의 실패를 지방선거하고 총선에 실패를 했는데도 저렇게 살아남고 지금도 당원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정당이 이제 밑바닥 민초에 뿌리가 박혔다는 거예요. 뿌리가 잡혀 있다. 예. 여기에 국민들이 조금만 힘 실어주면요. 예. 이 정당은 무서운 정당이 되는 예. 겁니다. 좌파들이 가장 무서운 정당이 옛날에 대한애국당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보수 내에서 분열을 하고 보수 내에서 못 죽여가지고 난리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는 급격하게 우파도 이념 정당으로 돌아서고 또 인물 위주의 정당이 아니라 민초 중심의 정당으로 이 두 가지의 스탠스를 예. 빨리 가면 우리 공화당 벌써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예. 가야지 이 좌파들하고 싸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좌파들하고 싸울 그렇게 용기 있는 예. 그렇게 그 압박에 굴종하지 않는 정치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조 대표님께서 이제 진실과 정의 투쟁의 상징적인 하나의 정치인이신데, 자 그런 정치인이 지난 4.15 총선에 당연히 당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선을 못 시키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 또 그건 뭐 어떻게 예를 들면
다 제 잘못이죠. 뭐 제가 부족한 건데 좀 이게 좀 억울하고 좀 후회스럽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아무튼 뭐 안타깝죠. 아, 왜냐하면은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지역 관리도 잘했고 뭐 대구 지역 신청사도 옮겼지 뭐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몇 번의 고비를 결정적인 고비들을 제가 다 막아서 이제 대구 신청사도 제 지역으로 왔고 또 이제 물론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달수 구민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은 예. 아무튼 그 결정적인 순간 기상대 들어오는 것도 막고 그 다음에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게 막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우 이제 했는데 아무튼 예산도 아마 대구에서 제일 많이 갖고 온 국회의원 중에 하나예요. 단지 하나. 이 정당 정치라는 게 예. 그 국민들 대구 시민의 불안한 것은 예. 이게 뭐 문재인 정권이 독식할 거다. 예. 그런데 앞으로 예. 저 같은 정치인이 몇 명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는 국민들께서 예. 제가 유세하면서 했던 게 마지막 저항의 불씨는 살려놔야 된다. 예. 특히 대구에서는. 예. 예.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예. 광주에서 저 같은 정치인이 있었으면은 예. 선거했겠어요. 그냥 당선된 거죠. 지금 대구 시민들이 후회를 많이 한다 그래요. 예.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 예. 이렇게 목숨 걸고 예. 자기 걸 버리면서 싸울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오겠죠. 그런 정치인이 예를 들어 조 대표님 같은 경우 당선이 되어야만 그런 정치인.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예. 게 그런 정치인들을 당선을 시키도록 해야 되고요. 예. 우리 공화당이 좀 계속 추구하는 게 젊은 인재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젊은 인재들을 계속 이제 중앙 정치의 진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 우리 공화당이 또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보다 우리가 상당히 젊은 사람이 많은데 예. 이것을 제대로 홍보 못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있고 우리 최고위원들이 평균 나이가 44.4세예요. 그 다른 사람들 기자들한테 얘기하면 깜짝 놀란다고. 근데 아무튼 그런 이미지 변화도 빨리 가져가야 되고 현실들도 좀 알려야 되는데 앞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도 싸우고 예. 진실 정의의 투쟁을 위해서 자기의 국회의원직도 던져버리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던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국민이 보호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고 저항의 불씨를 살려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조원진이 한 사람 된 거하고 예. 조원진을 던질 거하고 예.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국회에서요 이번에 4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떠들기 시작하면요 예. 국민의힘은요 예. 정말 어항에 상어 한 마리를 갖다 놔가지고 정말 그런 식으로 제가 몰기 때문에 예. 저래 앉아가지고 안일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도 행정부에서도 국감을 앞두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조원진이가 없으니까 편하다는 얘기까지. 뭐 그 저하고 예. 정치해 본 사람은 예. 아무튼 제가 뭐 국감에서 막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 확실한 그 국감 자료에 의해서 예. 증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특갈비 문제 시끄럽잖아요. 예. 법무부 특활비. 지금 뭐 홍남기 부총리 거짓말하는 거라고. 예. 국정원 특갈비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국방부고 예. 이래 있는데 국정원 특갈비를 빼버렸잖아요. 이번에 예. 이름이 바뀌었기 예. 때문에 뭐 정법인가 이런 거 바뀌어가지고 그걸 빼고 예. 이거 많이 줄였습니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특활비하고 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특활비를 100% 사용액을 한번 깠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대충 나왔는데 이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때 시절보다 더 많이 지금 올라가 있죠. 국정원 특활비 예. 합치면요 4% 5% 뭐 이 정도 증가. 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요 예. 정말 시계 하나 만드는 것도 절약하고 그랬어요. 그래 특활비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그것도 안 됐다니까. 예. 아니 지금 뭐 국정원 그 특활비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그 전에 그러면은 민주당 정권부터 한번 까보자고. 나는 DJ 때나 노무현 때나 이명박 때 그때부터 한번 까보라니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잣대를 딱 갖다 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 언제 다 밝혀질 거예요. 지 발등에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스스로. 근데 국민의힘이 답답한 예. 거는 청와대 특활비는 국회 운영위원회, 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요. 저도 원내 수석하면서 예. 청와대 특활비 심사를 했어요. 예. 예. 특활비의 내역은 밝히지 않지만 총액이 나와요. 예. 그럼 더 강하게 하면은 어떤 대강 항목들이 5개 항목이 나온다고요. 예. 그럼 그것만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의 그 청와대 특활비하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특활 비교하며 보세요. 나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 지금 겉으로는 막 문재인 정부 때 특활비 엄청 줄였습니다. 그렇지 않을걸요. 특활비 문제 한번 까보라고. 까보면은 뭐 누가 올바른 얘기하는지 나올 수 있겠죠. 자, 대표님 3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이제 보궐선거. 보궐선거가 이제 실시된다 그러면 지난 출마 의향이 그 있습니까? 최고위원 때 예. 아무튼 보궐선거 문제가 나왔고 예. 제가 울산에서 사실 중요한 발언을 예.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예. 이 정치개혁, 예. 정당개혁, 정치인개. 정치인개혁 이 3가지의 혁명을 가야 된다. 혁명적 개혁을 해야 된다. 그거 좀 설명하면은 예.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정치가 예. 체제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이 대한민국 역사에 반하는 정치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핵심은 정당개혁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에 의한 정당, 민초들의 정당, 인물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민초 중심의 국민에 의한 정당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고. 정치인 개혁은 이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든지 돈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 부정부패했다든지 이런 사람 아예 정치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가능하면은 저도 이제 나이가 많다 보는 건데 가능하면은 3, 40대가 정치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치인 개혁을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 이 3가지의 이제 화두를 제가 던지고 우리 공화당 그 길을 갈 거다는 얘기를 했고 예. 7월 4일 전당대회 때 제가 5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후속타가 지난 울산 교조식 때 한 거고요. 예. 그때 제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 문제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자, 서울시장, 부산시장 지난 최고위 때 후보를 이제 내는 걸 중심으로 해서 예.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예. 월요일 날 아마 발표했는 3명 건데. 정도 뭐 외부 인사 아니 지금 그 우리 자문 변호사, 예. 자문 변호사 이제 서정욱 변호사, 예. 서성근 변호사, 그다음에 배 변호사 이 3분하고 예. 당에서는 이게 이제 사무총장 직무니까 사무총장이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예. 그다음에 한상수 교수, 예. 한상수 최고하고 인지연 최고, 예. 요 이제 6사람이 후보 추천위원회가 돼서 예. 후보를 추천도 하고 예. 후보를 찾기도 하고 예. 또 후보의 기준에 대한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고요. 아무튼 그 12월 19일인가? 예. 그때가 이제 예비후보 등록일인가 뭐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거든요. 그럼 그때 전까지 대강 후보군을 좀 해보고 예. 가능하면 한 3배수 정도. 예. 근데 이제 당에서 좀 고민스러운 게 이제 예. 서울시장 한 곳에만 낼 거냐, 예.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후보를 같이 낼 거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예. 하고 있고요. 한 곳에 이렇게 전체 당력을 집중하는 게 또 좋은 방법이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당에 더 씌워진 이제 극우 프레임이라든지 예. 또 나이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라든지 이런 정당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후보, 예. 이런 후보들이 좀 필요하겠다. 예. 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내 그때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조 대표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을 조 대표님이 출마하기를 바란다. 그 출마 되겠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후보군을 좀 보고 있고 예. 뭐 후보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아니 뭐 젊은 변호사분도 있고 예. 뭐 또 우리 한민호 본부장도 예. 지금 시민단체 바깥에서 막 열심히 하고 예. 있는데 당적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당적 갖고 있습니까? 당적을. 예, 예. 당적을 그대로 갖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만나서도 제가 한번 의향을 물어보고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또 뭐 우리 당내에도 젊은 최고위원들이 있고 하니까 예. 그분 후보군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부산은 실질적으로 조금 후보군이 예. 우리가 선뜻 막 이래 예. 와닿는 후보군이 없어서 부산을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놓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요즘 뭐 서명대에서 부산에서 매주 한 200명씩 막 들어 책임당원이 한 200명씩 들어오는데 아무튼
부산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단지 하나 저의 거치의 문제는 예.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을 좀 전달해드리고요. JTBC에서 한 발 너무 앞서가니까 예. 좀 당황스럽다고. 저기 그러면요, 조 대표님. 만약에 보궐선거가 열린다. 보궐선거가 열린다. 그럼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의향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 예. 원래 원칙은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달서병, 오늘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달서병이 아닌 다른 지역 간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도 예. 우리 공화당의 달서병 당협위원장이고 또 달서병에서 12년간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예. 달서병의 주민들의 민심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 그럼 정리를 하면 달서병에서 만약에 보궐선거가 열리면 출마하겠다. 그러나 달서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열리면 관심이 없다.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고민을 부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의 이제 명령에 저는 뭐 언제나 당원이나 당의 명령에 이렇게 안 따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대단히 고민스러운.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저 말고 원내 한석이라도 있으면은 예. 근데 저도 이제 뭐 떨어져 예. 원외 정당이 되니까 예. 정말 불편한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든 원내 정당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말 놓은 김에요. 이제 결국 차기 대선이 이제 불붙을 건데 연말 이후부터는 또 많은 그 당원들뿐만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들은 조원진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해야 된다. 라고 강력히 이건 진짜 강력히 다들 얘기하고 있고 또 조 대표님 출마 의향이 있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왜냐하면은 이 좌파들은 자기들이 대선 가면 이긴다고 봐요. 변수를 자꾸 안 만들려 그런다고. 우리가 바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 탄핵, 무효, 명예회복 계속 얘기하고 전국에서 계속 하는 이유도 예. 이제 잊혀지면 안 됩니다. 그럼 좌파들 마음대로 해요. 예. 이제 국민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것은 정말 반인권이다. 그다음에 뭐 저희들은 인신강금이라 하지만 정말 강금 상태잖아요. 이 대통령을 풀어야 된다는 국민의 이 여론이 이제 크게 일어나야 되고 예. 거기에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나가는 사람도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고 예.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뭐 저는 3년이 지나서 정말 힘든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데 하루라도 빨리 나오셔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어떤 정리를 하실 거예요. 자 당신께서 정말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할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방향으로 이번 이 전국의 어떤 입장을 밝히실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면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 뭐 어디 뭐 미국의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다. 단지 하나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은 그거를 대비해서 100만 당원에 20만 책임 당원을 갖춰야 된다. 이거를 확보하고 그래야지 대통령께서 뭘 하시더라도 힘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통령께서 빨리 나오시고 저는 완전히 이선 후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 또한 대통령의 뜻이다. 이래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대비를 해서 제가 가야 될 길 같으면은 그게 뭐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 당원들의 명령이면 가는 겁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춤하지 않아요. 멈칫하지 않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방향만 정해주면 저는 거기를 가는 거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 교감을 하고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 지난번 그 유영아 예. 그다음에 편지권 그다음에 출마하고 뭐 공천 못 받고 이 이후로 완전히 대통령이 이제 누구하고도 지금 소통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는 건강은 워낙 이제 그분이 뭐 꾀병 부릴 뿐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이렇게 같이 병원에 가신다는 것은 상태가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전직 대통령께서 정말 감옥에 이제 인신감금 당하고 뭐 그들에 의해서 권력 찬탈된 대통령이 저렇게 탄압을 받고 인권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저렇게 아픈데도 안 풀어놓는다? 그들은 폐륜이죠, 폐륜.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좀 더 힘을 내고
하시면은 예. 뭐 우리 마음에는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예. 언젠가는 이 불의의 예. 불의의 사항들이 종결이 될 거다라는 예. 확신 가지시고 용기를 내셔야 돼. 저도 뭐 나름대로 막 이런저런 힘들 때도 있지만은 예. 저는 용기를 가지고 가지고 가는 이유는 아무튼 우리가 가는 길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당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지만은 저는 가능하면은 그런 모습을 안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그 대통령에게 이제 편지도 매주 썼지 않습니까? 편지도 매주 건 뭐 한 2년 가까이를 썼죠. 매주. 예. 지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째 보면은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고 형식으로 썼는데 그 편지가 아무튼 이제 그 전달이 못하게 된 상황이고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거대 야당으로 합치라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바깥에 있는 너 미래통합당이 너무 못한다. 바깥에서 태극기 들고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 당신들이 껴안아가지고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이겨라 이거 아니겠죠. 그 메시지를 영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바깥의 사람들을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극우로 몰아버리고 그 극우로 모은 자들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섰던 자들이 그렇게 몰았잖아요. 그래놓고 대통령 뜻을 왜곡했잖아요. 근데 뭐 그것이 이제 제가 편지를 매주 쓸 때하고 좀 표지를 쓰지 못하는 상황하고의 차이인데 저는 우리 공화당에 이제 여러 가지 엽수팀들도 있고 이분들이 계속 소식을 전하고 또 우리 공화당의 행사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서 엽서를 보내고 하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진실된 얘기들을 이제 좀 쓰시고 첫째는 대통령이 어떻게든 견디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지금 우리 공화당의 처절한 투쟁이 정말 당대표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 민초의 그 처절한 투쟁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좀 자주 좀 이 대통령께서 위로받고 또 힘든 일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우리 공화당 당원들 중심으로요 질문지를 좀 받았는데 가장 많은 질문이 대통령이 언제 좀 석방될 것 같습니까? 라는 이제 이 질문인데요. 대통령의 의지하고는 다르게 좌파 독재 정권은 못 됐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서 석방 얘기가 할 거다. 뭐 대법원 판결도 뭐 12월 달 넘겨서 다음 보궐선거 지나서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석방 사면 문제가 거론될 거다. 대통령께서 그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전 새누리당 대표가 그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은 이 정권이 지금 만약에 특별 사면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건 되게 경솔한 얘기고 대통령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은 대통령을 모셔야 돼요. 저분 그 건강 상태나 감옥을 있어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3년 지나면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령이시잖아요. 뭐 저는 고령이라 생각 안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이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든 어떤 행보를 하든지 간에 그거는 그분의 선택에 달렸다. 우리는 그분의 선택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제 인터뷰 이제 나온 그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하니까 당원 내부의 일부에서 상당히 많이 반발이 있더라고요. 대통령 우선적으로는 빨리 나오셔야 돼요. 나오시게끔 하고 나서 그러면 묻히기만 얘기고 이정현은 그런 말 자격 없습니다. 이정현 씨가 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입 다문 정도가 아니고 뭐 우리 공화당 저당 뭐 사진 옆에 지킬까봐 도망다닌 사람이고요.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한테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정현 의원인데 그렇게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동안 뭐 했어요? 대통령한테
누가 보더라도 이정현이 가장 혜택 많이 받았다. 예.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뭐 당을 지켜야 될 당 대표가 사퇴해버리고 사퇴해버리고. 사퇴 이후에 뭐 잠식해버리고. 완전히 지금 4년간 예. 이제 4년 됐잖아요. 예, 예. 4년간 완전히 잠적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뭐 이빨한 소리 몇 마디 한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조원진한테는 할 수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때 최고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거기 수석 최고위원, 거기 내 최고위원 중에서 제일 예. 선임자였죠. 예. 내가 내용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래 얘기해 속일 수 있어도 조원진한테는 그래 얘기하지 마라. 정말 화나는 사람,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가 침묵을 지켰던 게 대통령께서 침묵을 유지해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 못 하지만 제가 같이 있었던 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 그것은 그것은 분들이 이정현 대표가 가장 비겁하게 했는지 몇 가지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개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당이 가장 어렵고 탈당하는 상황들이 오고 이랬을 때 윤리를 구성을 따로 했어요. 예.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주도해서 윤리를 했는데 그 윤리 구성하자마자 며칠 안 돼가 당 대표 사퇴해버렸습니다. 그 사퇴 이유가 사퇴 안 했으면은 아마 그 한 40명 정도는 당을 지켰을 거예요. 예. 그때 저는 당을 지키는 구당 세력들이 아무튼 이 탄핵 정국의 힘든 과정을 겪더라도 지켜야 된다. 예. 그게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고 예.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이제 빨리 도망가는 강석호라든지 그다음에 정진석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미리 이제 최고위원 안 나오고 도망갔지만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사전 최고위원한테 사퇴한다고 그래서 저랑 뭐 굉장히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것 또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도 안 되는 구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이정현의 사퇴하고 홍준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가 거의 같은 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 뭐 4년 동안 뭐 자기 그 뭐 KBS 그런 문제 법적 문제 있어도 아니 얘기할 수 있죠. 오히려 이정현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잖아요. 지금 있다가 4년간 뭐 그렇게 있다가 지금 와서 뭐 권력 찬탈 대중에 의한 권력 찬탈을 그러면 권력 찬탈을 알았으면은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렇게 보는 거죠. 참 이 정치권에서는 이제 가려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어떻다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 조 대표님과의 관계 이야기할 때 김무성과의 악연도 만만치 않은데 왜 김무성이가 조 대표만 딱하게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김무성 제가 고발했어요.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 우종찬 기자 뭐 책 쓴다 해가지고 제가 탄핵 상시에 쭉 이제 제 발언이라든지 뭐 김무성, 유승민 등등 발언들을 쭉 모아가지고 갔더니 김무성이 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 없다. 그 명예훼손이고 거짓이에요. 제가 그때 팩트 체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고발 조치 해놨는데 김무성 그 전 대표 그래 거짓말하면 안 되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바로 알아봐야 된다니까. 당신이 무슨 대한민국에 무슨 짓들을 했는지를 아직도 모르면은 그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그 마포 포럼 만들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 사람들 다 대부분이 탄핵 주동자들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꼭 했어야 될 제가 있으면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 그래서 최소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의 대표까지 했던 분이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올바른 얘기를 좀 해라. 왜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그거 제가 요즘 김무성 대표 그 당시에 했던 얘기들을 쭉 보면서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제가 아마 공개하려고 그래. 이제 아마 책으로 나오겠죠.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놓고 말이지. 지금 와서는 자기는 뭐 박전에 대통령을 뭐 탄핵 안 시켰으면 뭐라고 뭐 청와대에서 머리를 그 말 같은 소리도 안 해서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정치 그렇게 하고 싶은지 이제는
이 좌파 독재 정권이 어떻게든 권력 찬탈을 통해서 이렇게 이 악행들을 하고 있으면은 예. 그거의 주범들은 좀 이제는 국민들 시선에서 좀 멀어지는 게 좋겠다는 거야. 이제 국민들이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물으면 뭐 없어요. 뭐 뇌물을 받은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은 삼성의 그 말 세 마리가 뭐 좋은 그것도 뭐 박근혜 대통령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면 몰라도 아는 사람 정도는 이제는 정치에서 좀 떠나는 게 좋겠다. 그 뭐 골목대장식으로 마포에서 옛날에 저 내각제 찬성파들 김무성 패거리 예. 그 사람들 모아봐야 뭐 합니까? 나라가 다 망했는데 나라가 다 망해붙는데 그 시대에 했던 말들을 좀 돌이켜보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들을 했는가를 반성을 해야 된다니까. 예. 김무성 의원은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반드시 퇴출시켜야 될 정치인 1호라고 보고요. 안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 없습니다. 솔직히 안철수 뭐 자신 있으면 저하고 한 5시간 토론부터 보자는 거. 5시간 안 돼도 안철수가 여기네 뭐 이제 그 정치인들에 대한 거품 이런 예. 거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깨야 됩니다. 예. 안철수 잘못 건드려 놓으면요 예. 정말 다시 또 분열 상황이 오고 예. 지금 웃긴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래서 제가 안철수 얘기를 하면 안철수 대표 이제 막 대강 당신 목도 이제 끝났다. 예. 박근혜 대통령 그때 힘든 절차적인 순조로운 퇴임을 이제 청와대에서도 얘기하고 예. 했는데 끝까지 그때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 근데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라 한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생각하면은 제가 요즘 나와서 뭐 이까 아이고 안철수가 국민당 그 저기 3석에 있는 그 당이 지금 이 전체적인 약간 혁신 개편을 위해 가지고 뭐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깐죽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까지 저런 정치인을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문이라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아무튼 그동안의 대권 후보들의 거품을 좀 빼자. 예. 실질적으로 다른 시기가 아니고 좌파 독재 정권이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시점, 언론 방송까지 장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혁명적 이 국가를 운영할 거냐가 중요하지. 어정쩡한 사람 갖다 놓으면요. 예. 또 거기에서 또 밀려가 또 안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 지금 뭐 내가 뭐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 하지 말고 정말 좌파 독재 정권이 이 4년간 앞으로 5년간 쳐놓을 이 체제의 무너뜨림, 예. 역사의 뒤바꿈을 어떻게 바꿀 거냐, 예.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정말 고뇌에 찬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뭐 대통령 시켜주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제 뭐 대충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 오늘 뭐 조 대표님 생각 다 공감했을 건데요. 이제 개인적인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정치를 왜 하셨습니까? 저는 정치하고 싶었죠, 사실. 정치를 왜 정치를? 아무튼 제가 정치하게 된 계기는 대학 원사 때문에 정치판에 판에 들어왔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구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저를 워낙 아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고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 생활부터 했는데 막상 출마하니까 대우가 IMF로 무너져 붙잖아요. 뭐 그런 계기도 있었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길, 그게 국민을 아주 편하게 하는 정치. 제가 사실 되게 부드러워요. 그 야당들은 조선배 가면은 저 사람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러는데 이게 뭐 이 판이 되니까 뭐 고함만 지르고 하니까 뭐 근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데 정치도 그래 했어요. 탄핵 정국 전까지는. 근데 아무튼 정치인은 이 국가에 대한 국가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정체성, 헌법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보니까 내가 정치를 하면은 그렇게 나쁜 정치는 안 하겠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도
미래를 생각하고 예. 정치는 현재도 중요하고요. 예. 과거의 행적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예. 대단히 중요하다. 그 지도자들 중에서 뭐 이런저런 걸 다 갖춰 있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예. 안 돼요. 미래에 대한 예측 그림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퍼즐 100개의 퍼즐이 있으면 예. 90개는 자기가 그려야 됩니다. 예. 나머지 10개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뭐 다른 어떤 사람 같이 90개의 얘기를 듣고 10개의 그림을 그리면 이게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체성 문제, 예. 국가 간, 예.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 뭐 도덕성은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들의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우리 공화당 노크를 하십시오. 예.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이러한 정치 혁명의 길을 우리는 선언했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정치 지망생들 다른 데 가서 줄 서지 마세요. 여기 와서 우리 공화당답게 얘기를 하고 예. 우리 공화당에서 정치의 기초를 닦으면은 예. 우리 공화당이 요즘 이래 돼 있대요. 예. 사관학교라 사관학교. 정치 사관학교. 그래서 그런 길을 한번 같이 하면은 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 보는 거죠. 그 조 대표님은 인기가 많아요. 인기 많아요. 인기 많아요. 굉장히 인기 많아요. 또 좌파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좌파들들이 말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존칭 같은 이런 뭐 좀 이래 있어야 되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좌파들에서도 좀 약간 또 좋은 저는 뭐 사실은 인기 비결이 뭐라고 봅니까? 전 되게 합리적인 사람인데 네. 그 저하고 협상을 했던 사람들은 네. 조원진이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거. 저하고 협상했던 사람들 이름 되면은 다 놀랄 거예요. 뭐 저기 청와대 정무수석했던 추미애, 예. 강기정이 지금 김현미, 예. 뭐 저하고 협상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그 같이 원내 수석했던 뭐 이런 사람들이 예. 다 저하고 협상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 뭐 평가는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런데 탄핵 정국에서는 합리적인 게 통합니까? 이게 좌파들이 권력을 찬탈해 버렸는데 지금 체제 전쟁이니까 전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꾸 대통령께서 힘드시다 하니까 우리 당원들도 너무 예민해지고 예. 저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예. 이제 좀 부드러워지고 그것도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선명성과 확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작했는데 예. 선명성은 우리의 기조, 우리의 가치를 가져가는 거. 예. 확장성은 나름대로 국민의 바닷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조금은 부드러워져야 되고 예. 특히 99%가 적인데 1% 있는 당원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당원들끼리는 싸우는 게 저는 좀 귀여워요, 사실. 이게 뭐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큰 것 때문에 싸운다. 오해가 많고 여러 가지 조그만 이제 어떤 그 특히 또 SNS를 통해 가지고 문자를 보고 막 이러는 분들도 그러는데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조 대표님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서거 그때 강화문에서 있을 때 양복을 봤어요. 양복을 보고 양복 엉덩이가 반질반질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양복이 저는 한벌입니까? 아니 밥 먹다가 음식이 이래 예. 떨어지잖아요. 예. 밥상 위에. 저는 그거 주워 먹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예. 뭐 밥에 예. 있고 이러면 그냥 앞마랑을 쑥 저어가지고 이렇게 보통은 내려놓거든요. 주인장 부르는데. 그 저는 그래 예. 그걸 안 하고 예. 아무튼 양복은 한 벌 아니고 예. 양복 있는데 뭐 아무튼 그 잘 기어 있고 예. 그냥 뭐 헌양복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냥 예전에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정주영 그 현대그룹 명예회장 그렇고 뭐 제가 그분들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예. 단지 하나 이제 뭐 옷에 대해서 예.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고 하나는 제 습관이 예. 아무튼 신발 신으면 신발 따를 때까지 그것만 신어요. 신발 몇 문입니까?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우리 그 지금 방송 애청자분들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애청자분들이요. 그때 그 기사 나가고 난 이후에 오늘 반드시 조 대표님 신발 문수하고 그다음에 옷 사이즈하고 좀 알려달라고.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아무튼 예. 우리 당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예. 뭐 저를 좋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예. 대한민국이 진짜 걱정되는 거죠. 예. 자, 이제 뭐 마무리 발언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마무리 발언은
마무리 질문은 이제 두 가지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오면 뭘 하고 싶습니까? 저는 뭐 그냥 와이프하고 조용히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요. 저는 뭐 기독교 신자지만 제가 좀 그 믿음이 떨어지는 신자인데 아무튼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한다. 여러 가지 일들을 예. 생각하고 기도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 공화당 당원들하고 자유우파 국민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그 건국 이후에 가장 힘든 예. 이게 전쟁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장 힘든 상황이고 이게 이제 사상 전쟁이 벌어졌고 이념 전쟁이 벌어졌고 여기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예. 우리 공화당 대표 저를 비롯해서 지도부들도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또 나름대로 합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하나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이 4년 가까이 걸어온 길이나 앞으로 걸어갈 길도 옳다고 옳은 길을 가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국가에는 애국심이 필요하고 당에는 애당심이 필요하고 각자의 자기 사랑도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당원들께서 또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오해가 있었으면은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많이 풀었으면 좋겠고요. 또 뭐 새로운 정당 생기는 데 대해서 저는 뭐 예.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 선거 한번 끝나면은 없어지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우파의 보수의 시민단체가 많이 생기는 것도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든 간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공간 지역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선입관으로 우리 공화당을 탄핵 주동 세력들이 극우로 몬다든지 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폄하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특히 우파 자유파 국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지만은 서로 동지적인 동지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래서 이 우파의 시민단체나 우파의 정당들이 좌파들이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자주 좀 이래 뵙시다. 오늘 뭐 1111 아닙니까? 오늘 1111이 존진데이입니다. 존진데이. 왜냐하면 4년 동안 이 오직 한 길, 이 빗나가짐 없이 이 새길 없이 오직 한 길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퇴진,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길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최모 씨라고요. 11월 11일은 존진데이가 되게 됩니다. 빼빼로데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영광이죠. 예, 11월 10일 존진데이. 원래 이제 이 10만 명 JBC 뉴스가 10만 명 돌파하면 될까 이제 인터뷰하려고 했는데요. 어느 세월에 10만 명 돌파할지 지금 1,200명이 모자라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예. 좀 이제 부탁을 드리면은 구독이 힘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한 사람씩만 더 구독을 만들자. 뭐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치르고 뭐 해도 뭐 구독 수가 떨어지면서 좋은 얘기들 잘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 TV도 그렇고 JBC 뉴스도 그렇고 또 뭐 이제 유튜브도 각종 오른쪽에 있는 유튜브들 구독 수를 자꾸 늘려줘야 된다. 예. 그래야지 우리 공화당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정병철 대표님이 그동안 제가 다 보진 못해도 군데군데 이렇게 보잖아요. 예. 보면은 올바른 소리를 잘 하시잖아요. 또 뭐 요즘은 욕은 안 하시대. 많은 사람들이 욕을 배운다 해가지고 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욕으로 승부할 그 때가 아니고 이제 디테일로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워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존진데이 11월 10일 우리 많은 분들 오늘 존진 대표님 오셔가지고 방송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존진 대표를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내용들 또 한번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